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마지막 주 오토타임즈의 하이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김성환 기자가 함께 해줄 건데요. 네. 요즘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복은 이 건강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좀 혼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동차 업계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인가요? 네, 이 사스보다 더 빠른 이 전파력으로 지금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죠. 이 우한 폐렴의 여파가 자동차 업계까지 지금 네.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우한시의 생산 시설을 갖춘 완성차 회사들 이야기인데요. 이 각 완성차 회사들은 자국민 철수와 함께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극강의 상황까지 대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향후 일정 및 글로벌 판매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한이 꽤 큰 도시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우한이 생각보다 정말 큰 도시고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진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해요. 여기가 이제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시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서울시 정도 되는 것 어마어마하죠. 같은데 네, 작은 시가. 여기 자동차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일단 동서로는 이제 상하이와 춘칭이 있고요. 또 남북으로는 이 베이징과 광저우를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교통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 그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트라와 우한 자동차 산업 발전 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이 우한시는 2018년까지 9년 연속 가장 매출을 많이 기록하고 효자 종목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 꼽히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제가 우한시를 잘 몰랐는데 여기가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우한시에서 한 해 평균 약 170만 대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8년 매출액은 무려 67조나 된다고 합니다. 우한시 170만 하나에서. 와, 우리나라가 거의 연간 180만 대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이게. 엄청 큰 시장이네요. 때문에 또 중국 2위 자동차 기업이자 국영 기업인 둥펑자동차 그룹의 본사가 이 우한시에 위치해 있고요. 미국 GM부터 프랑스 르노 그리고 PSA, 일본의 혼다와 닛산 자동차도 이 합작사들이 죄다 우한에 진을 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그쵸. 이 바이러스의 확산 네. 속도가. 요즘 뭐 이제 우리나라 자국민들도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동차 회사들의 대응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 프랑스 회사죠. PSA와 르노 그리고 일본의 혼다 자동차는 우한 내 자국 직원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장 폐쇄까지 결정을 내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중국 공장이잖아요. 네네. 중국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직원들도 다 일단은 자택에서 대기를 해라라고 예.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닛산 역시 현재 주재 직원, 주재원이라고도 하죠.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자국민 모두를 귀국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GM은 춘절 연휴가 끝나고 공장을 다시 돌릴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무기한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동률은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한 내 협력사도 역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한은 지금 거의 도시 전체가 마비됐다라고 봐도 정말 그렇죠. 무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로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내 자동차 산업도 이제 생산을 거의 멈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판매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전반적으로도 좀 부진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이 가뜩이나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로 자동차 산업 이 성장세가 많이 둔화가 됐었거든요. 중국이. 네.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시장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판매율이 그렇게 올해도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약 2,576만 대 정도로 나타났고요. 이게 지난해보다 한 8.2% 감소한 수치예요. 근데 너무 어색한 2,576만 대를 팔았는데 네. 이게 심지어 8.2% 감소한 수치네요. 그렇죠. 워낙 큰 정말 대륙이에요. 대륙인데. 이거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하고 이제 맞습니다. 네. 네. 네, 더 큰 문제는 이게 2년 연속 후퇴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우한 폐렴까지 연초
연초에 이게 겹치면서 올 상반기 뭐 판매 전망이 되게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중국 자동차 산업이 둔화기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는 판매 실적 달성은 물론 이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이 모쪼록 이 전체적으로 뭐 건강이라든지 그쵸. 요즘 되게 민감하고 저희도 되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구기자와 함께 합니다.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식인데요. 국내 유럽산, 독일산 PHEV가 속속 들여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전해주세요. 네, 지난해 말부터 이 유럽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BMW 얘기를 해보면 지난해 연말에 530e i 퍼포먼스를 출시했고요. 기존의 i8 그리고 745e, 745LE 이런 버전들이 이제 나오면서 총 5가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네.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올해는 X5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인 X5 X드라이브 45E를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벤츠 역시 못지않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아주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에는 S클래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S560E를 선보였고요. 또 C클래스, 또 E클래스, GLC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미 국내 출시한 바 있어서 좀 이렇게 거의 맞붙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전기차는 좀 소형차에 많이 붙잖아요. 네, 되게 작은 그렇죠. 것들에. 네. 근데 확실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좀 대형차에, 중대형차에 굉장히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동력계를 2개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공간 확보가 또 쉽고 또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니까 어느 정도 이 작은 차라면 좀 이제 가격이 좀 민감하잖아요.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이 펼쳐지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보이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츠가 상당히 압도적인데요. 지난해 총 이 수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4,879대가 팔렸습니다. 이 가운데 4,050대가 벤츠를 이뤘고요. 또 베스트셀러를 꼽자면 역시 GLC 302 GLC. SUV입니다. 그렇죠. 네. SUV가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1,845대가 팔렸어요. 네, 이 1,845대가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해 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총 한 350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배가 네, 350대가 팔리긴 했네요. 네. PHEV가 뭐가 있나요, 국산은? 국산은 이제 뭐 니로라던가 이런 소형 중심으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대형으로 좀 입지가 굳혀지지 않아서 시장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유럽산 PHEV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업계에서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인해서 이 구매를 망설이는 그런 전기차 예비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기에는 좀 네.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충전 같은 게 분들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네. 많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거. 네, 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충전을 했을 때 한 30에서 40km를 달릴 수 있거든요. 전기로만 갈 수 네.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출퇴근용에 딱 이제 최적화된 거리여서 또 많이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출퇴근에 한 40km 정도밖에 안 걸리면 거의 전기차만 계속 전기차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전기가 다 떨어졌을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릴 수 있어서 그렇죠. 이런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PHEV를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잖아요. 네. 뭐 모델도 거의 없고. 근데 유럽에서는 유독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내놓는 것도 그렇고. 근데 유럽에는 그 예전에 구매 보조금이란 게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없어진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좀 많이 팔리게 된 이유가 이런 또 대형차들 위주로 있는데 또 가격이 쌉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네, 가격이 오히려 싸요? 큰 배기량을 가진 엔진차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찾는 경향이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좀 제대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으로 인한 부담이 적어서 좀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할 수 있을까? 어떤 차종을?
일단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이거를 취재하면서 좀 의외였던 게 그 미쓰비시 미쓰비시 네. 아웃랜더가 34,597대로 베스트 정말 의외네요. 네. 작년에 가장 많이 유럽에서 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오.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어서 미니 컨트리맨 그리고 볼보 XC60 이런 차들이 많이 판매가 이 세대 모두 되게 굉장히 의외예요. 네, 우리나라에는 컨트리맨도. 네, 볼보 XC60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또 국산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국산차는 이제 기아차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804대가 지난해 팔렸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네, 이거 그냥 하이브리드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까 앞에 분명히 300 몇 대 팔렸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총 토탈. 이거는 니로 이거는 유럽에서. 글로벌에서 네, 유럽.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네요. 네, 6인가 아마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향후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국산차 업체도 일단 좀 대형차 위주로 좀 포지셔닝을 하면 지금보다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많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수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큰 차고 또 더 큰 엔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글로벌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큰 엔진보다는 이제 작게 좀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이제 좀 그렇게 되면 많이 판매가 되겠잖아요. 그만큼 이제 탄소 저감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좀 큰 차 중심으로 좀 전략을 펼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대형차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좀 넣어주면서 네. 가격도 좀 합리적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많이 팔리고 네. 또 효율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도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이죠. 그렇죠? 지금 보조금도 꽤 많이 주지 않나요? 보조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적어요? 네, 작년과 똑같은 500만 원이 지금 지급되고 500만 원. 있고요. 네, 딱 전기차와 일반 차의 중간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맙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너무너무 반가운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제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홍보대사로 방탄소년단을 내세웠어요.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그럼 방탄소년단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순간 제가 지금 연예부 기자로 지금 시작했거든요. 네, 소식 좀 전해주세요. 자동차 뉴스입니다. 네. 한국이 배출한 월드스타 BTS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너무 넥소를 좋아요. 탄다는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에 그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네. 그 BTS가 넥소를 타고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이 방탄소년단은 이 넥소의 홍보대사로 선정을 한 거죠. 원래 이 BTS는 펠리세이드의 글로벌 홍보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수소 캠핑 홍보대사로 격상을 시킨 거죠. 제가 생각하건데 올해 현대차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예, 사실 뭐 BTS가 뭐 올드스타인 만큼 그렇죠. 글로벌에서 영향력도 굉장하죠. 그만큼 이제 몸값도 거의 이제 만만치 않았을 천문학적인데 텐데. 그만큼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수소전기차에 대한 집념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예, 이렇게 좀 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념 응원합니다. 네. 근데 뭐 국내에서도 네. 꽤 판매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넥소가 지난해 국내에서 이제 4,194대를 판매를 했는데 많이 팔았네요. 엄청 많이 5,000대. 팔았어요. 네. 2018년도에 727대밖에 안 팔았거든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판매가 늘어난 거죠. 물론 이유가 있었죠. 1회 충전 거리가 600km가 그쵸. 넘죠. 성폭성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이 차값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국내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가 확충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넥소의 지난해 판매를 이제 크게 늘리는데 일조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맞아요.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네, 올해는 작년에 2배가 넘는 1만 대 이상을 이제 내수에서 판매하겠다. 수소차를 국내에서만 10,000대를 팔겠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목표라고 보는데 그만큼 뭐 이제 보조금도 많이 주기로 했고요. 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지적이 계속 되는 게 넥소가 너무 한국에서만 잘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넥소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유럽에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넥소의 수출 물량이 작년에 이제 800대에 좀 못 미치는 793대밖에 안 됩니다. 수출이? 예. 네. 그러니까 넥소 전체 판매 80% 이상이 이제 내수에 집중이 다 됐다. 국내용이구나. 예. 네.
그래서 그 작년 10월까지 기준으로 글로벌에서 판매된 전체 이제 수소 전기차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 이제 한국에서 판매가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한국이 이제 세계 수소차 판매 1위 국가다 뭐 이런 타이틀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고무된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지금 뭐 세계에서 판매 중인 수소 전기차가 멸종되지도 않고 또 이제 넥소가 한국에서 대부분 팔린 건데 이거 넥소는 내수용이 아니냐 좀 1위라고 자랑하는 건 좀 오바다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5,000대가 팔렸는데 네. 해외에서는 한 뭐 7,800여 대가 800대 팔렸고 근데 이게 수소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글로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전체 글로벌에 놓고 봐도 넥소가 가장 많이 팔린 것도 맞아요. 네. 그러면 유난히 한국에서 넥소가 많이 팔린 거네요, 그냥. 글로벌에 근데 수소 전기차 다른 것들이 많이 있나요? 몇 개 없어요. 몇개 지금 넥소랑 토요타 미라이가 있고요. 또 혼다 이제 클래리티 등 이제 세 종밖에 없어요. 지금 뭐 BMW하고 벤츠에서도 지금 수소 전기차를 개발 중에 있는데 아직 양산 전 단계고요. 그쵸. 그만큼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그만큼 이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기술 장벽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좋게 있겠지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남들이 관심 없다. 네. 특히 이 해외 판매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현대차의 라이벌이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 라이벌이 바로 토요타입니다. 미국에서 작년 판매해 보면은 넥소가 미라이한테 판매가 밀렸어요. 넥소가 미국에서 작년에 267대를 판매했는데 미라이는 1,500대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차이가 큰 거죠. 심지어 미라이는 넥소보다 2년 앞서서 출시한 차고 좀 구형이고 주행거리도 넥소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넥소한테 굴욕일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그렇죠. 차들이 많이 팔리기 마련이에요. 신차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기 마련인데 지금 2년 된 구형한테도 밀릴 정도로 약간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신형 미라이가 이제 올해 출시될 예정인데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제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넥소의 그 해외 경쟁 현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현대차가 어쨌든 우리는 수소차를 미래 경쟁력으로 먹거리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걸 다 한국에서만 소화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동안 현대차가 넥소를 국내에 좀 공급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이른바 수소 경제를 실현하겠다 이런 대대적인 이 정책을 내세웠고 이제 현대자동차를 그 정책 파트너로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이 수소 충전소 그 인프라 확충에 발맞춰서 좀 국내에 이 넥소 공급을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그때는 넥소가 될지 다른 후속 차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간 50만 대 규모 이제 수소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 발표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도 이제 같이 이제 판매도 하고 자동차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팔고 또 이제 해외에 그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도 좀 협력을 하면서 이 글로벌 이제 수소 산업의 이제 리더가 되겠다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리기는 했죠. 근데 지금 이걸 밀어주고 있는 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혹시 그 새로운 정권의 기조가 좀 다르게 되면 약간 어긋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게 이 부분은 좀 여야가 이 수소 전기차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는 사실에는 좀 크게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다행히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중요한 건 이제 넥소의 해외 판매 부분을 좀 이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2030년에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연간 그 수소 전기차 보급 목표를 100만 대로 정했어요.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해외 점유율 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국내 판매 1만 대보다는 과연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넥소가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이냐가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모든 뉴스는 지금 귀에 잘 안 들어왔고 가장 먼저 봤던 우리 방탄소년단 팬분들이 335 조금 십시일반해서 넥소 살 수 있을 그럼요. 넥소 좀 사주시면 충분히 100만 대 판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이 BTS의 효과를 좀 제대로 좀 낼 수 있기를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BTS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